천하 포무, 천하를 무로 덮는다.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 천재무사 오다 노부나가가 한 말입니다. 겁쟁이의 눈에는 적이 항상 대군으로 보인다. 대범한 전략으로 천하통일의 90%를 달성한 오다 노부나가. 얇되 부러지지 아니하고 날카롭되 휘어지지 않는 일본도를 지닌 무사들의 충성을 바탕으로 춘추 전국시대 130년간의 끊이지 않았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천하통일을 꿈꿉니다.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도에 새겨진 천하통일의 꿈을 만나봅니다. 대를 이어 대한민국 전통 장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오사카에 간 뒤 기차를 타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일본 칼의 본고장 기우현에 도착하는데요. 해발 329m, 킨카산 정상에 위치한 기우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성의 영주였던 오다 노부나가는 이 성을 함락한 뒤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천하통일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사 중 하나로 지금도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 기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남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발한 전략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며 파죽지세로 전쟁을 승리로 몰아갔는데요. 일본에 칼만 있던 1540년대 그는 처음으로 포르투갈 장총을 도입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これがね、火縄銃っていうの織田信長が手に入れたっていう時代になりますけども、姉川の戦いという戦いの時に鉄砲というのを知りまして、そして、岐阜に帰ってきましてから長篠の戦いというところで鉄砲を使って一躍有名にな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ですね、この火縄銃っていうものが残されております。これはまあちょっとレプリカですけどもね、こんな風にして残されております。 아이러니한 점은 장총이 도입되면서 일본도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멀리서 장총을 쏘고 다시 장전하는 동안 말을 탄 무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 일본도로 베어버리는 공격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때론 문명의 발달이 과거 유산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후현 세키시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1500년대 무사들의 주 활동 무대로 수많은 일본도들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를 이어 일본도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 박종근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장도를 만드는 장인인데 저와 함께 칼의 나라 일본에서 칼의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자그마치 25대째 대를 이어 일본도를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6대째 일본도를 만들고 있는 아들의 칼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500여 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일본도를 만드는 힘겨운 작업을 이어왔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의 대장간을 찾아가 일본도 만드는 장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네. どうぞ行きましょう。 네. これ私の鍛錬場で、これ私の鍛錬場の看板ですけども、私が25代目なんです。それで名前が藤原兼房。 일본에서는 칼 만드는 일을 신이 내려준 신성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간에도 금주를 둘러놓았는데요. 칼 만들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빗죽이 나뭇가지를 묶는 일인데요. 빗죽이 나무는 차나무의 일종으로 일본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신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해 신사에 가면 빗죽이 나무 꽂아 놓은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この神棚には神様が宿っていらっしゃるので、そのどこの神社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榊の木を束ねて奉納するっていう形になるので、この神棚にもその榊を山から拝借してきて束ねてここに奉納するっていう形にしています。 도공이 준비를 마치면 비로소 장인이 나와 화로의 불씨로 초를 밝힌 뒤 신에게 올려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석탄과 장작이 뒤덮인 작업장이지만 모두 새하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데요. 검 만드는 작업이 신성한 일이기에 일하는 동안 잡념이 끼어들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철을 두드리며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정중앙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일본도에 사용되는 철은 시마네 현에서 나오는 다마하가네라는 철인데요. 이 철을 얇게 두드린 뒤 또 접어서 강철과 연철을 합치는 것이 일본도의 특징입니다. 일본 칼은 그 가운데 부드러운 철을 넣고 가에 강한 철을 써서 칼을 만들죠. 硬いものばかりであると折れちゃいます。だから柔らかいもの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折れなくなる。一番硬く、2番目に硬い。で3番目、4番目っていう風で硬さが。 일본도가 무엇이든지 베어버릴 정도로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건 중심에 부드러운 연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강한 철과 중심의 부드러운 철을 합치는 기술, 이것이 일본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들 후지와라 가네후사 씨는 자신의 일본도에 일본도 특유의 물결 문양인 하몬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칼에 바르는데 이때 만드는 무늬는 장인마다 다 다르게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刃側には焼き刃槌を薄く塗ってこの背中胸側には焼き刃槌を厚く塗ることで水の中に熱して水の中に入れた時に薄く塗った刃側っていうのは温度が急激に冷えて焼きが入って硬くなる。で厚く塗った方は水の中に入れた時にゆっくり冷えていって焼きが入らないようになってます。この焼き刃槌でその刃文を描いて焼きを入れて焼きを入れるって形になります。 이제 당금질을 할 차례인데요. 이 작업은 반드시 어두운 곳에서 해야 합니다. 칼날이 빨갛게 달궈지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칼날의 온도가 800도를 넘으면 칼에 상처가 남아 칼을 버리게 되고 800도가 되지 않으면 담금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금질이 잘 되었을까요? 일본도를 만드는 데 있어 당금질은 강철과 연철을 합치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ちょっとまだ研いでみないと実際焼きがしっかり入っているかどうかがわからないので、まあこれからちょっと研いでどうだったか見ていく感じです。 대학을 나온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을 만들기 시작한 지 15년이 된 아들. 하지만 지금도 당금질을 할 때면 칼을 못 쓰게 될까 봐 떨리곤 합니다. 칼날을 다듬고 나서 당금질이 잘 되었는지 스승인 아버지에게 가서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는데요. 아들일지라도 실수에 대해서는 매서운 질책을 마다하는 장인. 과연 이번 담금질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예, 뭐よくできてます。だからうちの金房っていう金房の刃文の特徴がよく現れてます。こういうだからこういうとこなんか本当に金房長寿っていうそういう刃文です。 다행히 당금질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만일 당금질할 때 칼에 상처가 남으면 그동안 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焼き入れた時にこうやってここが割れたりとかですね。だからこれはもうこれで終わりです。 だからこういう出た時はなぜこうなったかっていう反省をしてまた新たに作っていくと。 그동안 대대로 도쿠가와 가문에 일본도를 납품해 왔다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스승인 아버지가 만든 일본도도 볼 수 있었는데요. よく見るとここに関連をした鉄が見える。だからこれは関の自然の山を表してる。 후지와라 가네우사 장인의 칼에 담긴 하모는 세키시의 자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25代 오. 私の藤原金房。 칼 만드는 장인인 제가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눈부신 칼날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돌아가는 게 날렵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주 상당한 예술입니다 보니까 아주 정말 배기에 날렵하게 잘 베어지게 생겼는데요. 장인은 한 달에 일본도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일본도는 하나에 2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가량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130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위해 천하 통일의 뜻을 세운 무사들. 그들은 일본도를 자신의 영혼처럼 소중히 여기며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불살랐습니다. 지금도 일본도를 이용한 검술은 정신 수양을 위한 도구로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사들의 고향 기후현, 이곳에서 제작된 일본도는 나가라 강을 통해 전국의 무사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무사들이 즐긴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가마우지 새를 이용해 은어를 잡는 1300년 된 전통 낚시법인 우카이입니다. (18대째) 우카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의 집을 찾았는데요. 가마우지는 원래 바다새인데 야생 상태에서 잡아와 훈련을 거친 뒤 은어 낚시에 사용합니다. 정원에 풀어놓아도 도망가지 않는 건 날개 중 일부를 잘라 균형이 맞지 않아 멀리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일본 무사들의 노래라고 해서 전해 내려오는 글이 있습니다.俺には友がない。俺の寂しい心がすなわち俺の友。俺には敵がない。油断がすなわち俺の敵。俺には鎧がない。寛大さと寂しさが俺の鎧。俺には丈夫な城がない。揺れない心が俺の城。俺には剣がない。俺を切り捨てるのがすなわち俺の剣。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사들은 우카이 낚시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우카이는 해가 진 뒤 어두워진 다음에야 시작되는데요. 낮에는 은어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어두워져 은어의 움직임이 둔해졌을 때 가마우지를 이용해 잡는 겁니다.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묶은 뒤 물속에 풀어주는데요. 작은 은어는 삼키게 하고 큰 은어를 잡으면 줄을 당겨 은어를 뱉게 합니다.
드디어 한 마리 잡았는데요. 오, 와 잡았다. 와, 난 정말 이렇게 먹는다. 대단한데. 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이곳에 와서 이 우카이를 감상한 적이 있는데요. 횃불 속에서 장인과 가마우지가 함께 춤추듯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은 은어는 가마우지가 부리로 잠시 기절시킨 거여서 다른 낚시법으로 잡은 것보다 싱싱한데요. 오늘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요? 은어들 몸통에서 가마우지 부리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꼬치에 끼워 소금구이를 해먹으면 그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이게 잎 자국 보이시죠? 가마우지의 문 자국입니다, 이게. 누가 떴다 아이가ね 아, 本当にね美味しい 네. 이렇게 귀하게 잡은 고기라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1인분에 8만 원으로 상당히 비싼 고급 요리인데요. 향이 많이 나옵니다. 은어의 향이. 여기서는 저기 그 지름이 떼어내면서 머리부터 먹는다는데 저 머리 먹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은어의 향이 그대로 묻어 나오면서 씹히는 맛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뼈도 의외로 세지가 않고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입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우카이 장인의 일대 조상도 무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무사들의 풍류를 마음껏 함께 맛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도는 이제 일본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는 문화예술품이 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일본 칼은 바로 요리에 사용되는 칼입니다. 세계 요리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칼이 바로 이 사카이시에서 생산되는 칼인데요. 우와, 칼은 엄청 깁니다. 와, 이거야. 이거 한 2m? 이것은 큰 참치를 갖다가 분해할 때 쓰는 칼입니다, 이게. 이 칼은 참치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칼인데요. 한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천으로 날을 감싸서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칼입니다. 이 칼은 이제 일본의 스시 요리사 90% 이상이 쓰고 있다는 사카이시 그 유명한 해 뜨는 칼입니다. 보시면은 이 해 뜨는 칼에도 일본 또 만들 때 쓰는 전통 기법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카이시에서 장인이 만든 칼은 하나에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셰프들이 탐을 내는 칼인데요. 세계적으로 일식 붐이 일어나면서 이곳 사카이 회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강철과 연철을 접합시켜 날카로우면서도 견고한 사카이 회칼은 해마다 그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카의 회칼의 매력에 반해 장인이 되기로 결심한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슈발리에는 3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록 숯 자르는 일만 하고 있지만 꿈은 세계 최고의 회칼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まあ将来はね、私の夢はサスケ一番にしたいですね。世界一番にしたくて、あとみんなに堺刃物、本物の刃物ですね。機械ではなくて手作りの本物をみんなに知ってもらいたいです。なんか世界に広めたくて。 22대 일본 장인의 뒤를 잇는 23대 프랑스 장인. 이제 일본의 칼 만드는 기술은 일본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란 책에서 일본을 칼의 나라라고 소개했는데요. 부드러운 곡선 안에 차가운 칼날을 품고 있는 일본도 칼 아래 모든 것을 통일시켰던 그 정신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 합니다.